51대 60, 오늘은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법 하나가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이 순간 표결장에 나올 수 있는 여당 의원은 51명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워싱턴에서 날아든 소식 하나가 이 산수를 통째로 바꿔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공화당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초비상 야단이 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의 상원,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 두 회의장 중에 윗집이 지난 월요일 휴식기를 끝내고 돌아왔었죠. 이번 책상 위에서는 클래리티법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인을 어느 정부 기관이 어떤 규칙으로 감독할지 정해주는 법인데, 이 법의 통합 수정안이 이르면은 이번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통과만 되어준다면은 리플은 강력한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은행위원회랑 농업위원회 이 두 곳에서 따로 만들던 초안을 하나로 합친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냥 풀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전 버전보다 70페이지 넘게 두꺼워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안전하게 채워 넣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에 따른 표결 목표는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0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 측에서는요, 8월 7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딱 3주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심지어 그 3주도 온전히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국방 예산 법안들이 회의장 시간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서 클래리티법이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빡빡한 일정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백악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트럼프 측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에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관련 글을 올렸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 거대한 금융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한다. AI도 코인도 중국이 이기게 둘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이런 발언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달 초에는 트럼프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하게 될 거라면서 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총괄하는 패트릭 위트 위원장도요, 이번 주가 클래리티의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침 그 시점과 타이밍도 상징적인데요. 다가오는 18일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법이 태어난 지 딱 1년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리고 참모가 시간표를 흔들고 있고, 기념일까지도 겹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주 안에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밀어붙이는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 그러니까 국회의 아랫집은 작년 7월 당시 이미 찬성 294표라는 큰 표차로 통과시켰죠. 근데 미국의 상원에서만 1년 가까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규칙에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법이든 최종 표결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토론을 이제 그만 끝내자는데 의원 60명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상원 의석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석이죠. 그 중에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뭉치더라도 7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이 법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이 절대로 못 넘는 벽도 아니에요. 1년 전에 지니어스법도 똑같은 60표 문턱 앞에 섰다가 민주당 일부의 찬성표를 받아내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수 자체는 가능한 게임이라는 거고, 다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림돌이 이번에는 하나 존재하고 있죠. 바로 윤리조항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간단한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막자라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찬성하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럼 왜 하필 이런 조항일까요? 트럼프 측에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코인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이번 달에 숫자로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일 공개된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요, 이 트럼프 측에서 밈코인과 가족이 참여한 코인 회사 등으로 1년 동안 우리 돈 2조 1천억을 벌었다라고 신고했죠. 이 금액은요, 미국의 대통령 역대급 역사상으로 가장 큰 코인에 대한 수익 신고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5명은 곧바로 청문회를 열자라고 들고 일어선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열받은 거죠. 물론 여기서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달 초에 양쪽 핵심 의원들과 백악관 담당자가 비공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윤리 규정을 어기게 되면 주정부의 검찰이 소송을 걸 수 있게 하자 관련 장치가 논의됐었는데요. 공화당이랑 백악관이 이 부분을 빼면서 판이 깨졌다고 보도가 됐었고,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 인턴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받겠다. 하지만 특정 자리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정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공개를 앞둔 그 통합 수정안에 백악관은 아직까지 동의 도장을 찍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협상 자리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통과시키라고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법을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조항은 바로 그 사람의 사업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재촉하는 목소리의 주인과 잠긴 자물쇠의 주인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판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밤 이 복잡한 계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떨어집니다. 7월 11일 토요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워싱턴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이 공화당의 4선 중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별세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향년 71세로서 갑작스런 병이었다는 게 지금 의원실의 설명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 뉴스를 정치면 부고 기사로만 읽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코인 투자자시라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화당 의석 하나가 비어가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이번에는 미치 맥코널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공화당 원내대표를 가장 오래 지낸 84세의 거물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잠깐 이식을 잃었고 폐렴까지도 앓았다고 이날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서 아직은 표결장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요. 그럼 이제 영상의 처음에 그 숫자로 돌아가 볼까요? 공화당 의석은요. 지금 서류상으로 53석입니다. 근데 한 명은 지금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한 명은 병원에 있어가지고 표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표결에 나올 수 있는 공화당 의원은요. 5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맞은편 민주당 지형은 47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한 겹이 더 있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조시 홀리, 랜드풀 이 두 의원은 법안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1에서 2까지 빼면 어떻게 돼요? 49명이죠. 60까지도 모자란 표는 7표가 아니라 11표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7표만 되려면 된다. 이런 게임이었었는데 갑자기 주말 지나면서 지금 당장 민주당 표가 두 자릿수 가까이 필요한 계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산수가 뜻하는 게 뭘까요? 민주당 표의 몸값이 하루아침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윤리조항은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이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지나가려면 반드시 돼야 되는 통행료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트럼프의 중국 발언을 다시 읽으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국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상대가 누굴까요? 당연히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겠죠. 이 대통령 사업을 둘러싼 윤리 문제라는 국내 싸움을 미국 대 중국이라는 경쟁 구도로 바꿔치기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압박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통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표로서 확인이 되겠죠.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이 승부를 벌써부터 숫자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리서치회사 갤럭시 측에선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50%로 내려잡았고 5월달에 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에는 75%였고요. 이달 초에는 60%였는데 두 번 연속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낮춘 이유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법의 내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은 시간이 모자라서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동전 던지기 확률까지 내려온 셈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8월 7일 휴회 전에 상원 문턱을 못 넘는다. 그렇다면 이번 클래리티법은 올해 안에는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남은 회기가 지금 3주 남짓인데 국방법안이 먼저 줄을 서 있고요. 수정안 공개부터 토론과 표결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만으로 며칠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력입니다. 휴회가 끝난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이 대통령 사업에 유리해 보일 수 있는 법에 표를 보태줄 이유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진 만큼 하원이 다시 승인을 해야 되겠고, 또 마지막에는 대통령 서명까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하원 쪽 담당 위원장들이 상원안이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빠르게 표결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만 넘기면 그 뒤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겠고,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상원이겠죠. 그래서 이 판을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의 경고도 같은 방향성입니다. 미국 월가의 정책 전략가는 7월 말까지 상원을 넘기지 못하면 법안의 앞날이 실질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법안을 이끌고 있는 루미스 의원은요. 이번이 2030년 전에 제대로 된 코인법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바로 상승하면 매도하고 또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는 거. 이게 말은 쉽죠. 하지만 이게 실제 투자에서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대부분 비중 조절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와 여력이 없고 현금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했을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매도를 안 하십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전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한두 번 수익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물리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투자의 진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단기 종합방에서 항상 비중을 나누고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설정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이게 더 하락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습관들 반드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